네, 지수 빨간불이긴 한데 여러분은 어떤 동네에 계십니까? 뭐 LNG 동네도 있을 것 같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주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네요. 집중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오늘장이기도 합니다. 이분과 함께 내일장 빅피처 그려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사실 오늘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섹터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정책이 묻으면 아랫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크게 올라온 쪽도 많고 해서요. 근데 오늘은 이쪽을 좀 꼽아봤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궁금해지는 쪽, 바로 로봇입니다. AI 강국 공약에 확실히 AI는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이제 멀리 본다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까지 확산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드로봇이 휴머노이드 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좀 투심 살리나 했더니 여전히 이 AI가 묻은 로봇이 더 강한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연속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최근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정책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상황들, 연속성도 계속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정책주라고 하면 보통 생각 많이 하는 게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저출산, 굉장히 뻔한 섹터였습니다만, 다만 지금 대다수의 대권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AI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그동안 이제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끝단에 있었던 게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그래서 소프트웨어 움직였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 있는 기계가 무엇이 있지 하면서 로봇주들이 한 차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책에 대한 끝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대선이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 그렇다고 이 섹터가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고 있는 이슈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외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로봇 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 특히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효율화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이슈라든지 산업적으로 굉장히 탄탄한데, 이제 정책이라는 MSG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군들이 주가의 위치가 위에 있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2월달, 3월달 또 로봇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뭐 로보라든지 좀 시총이 작은 종목군들이 좀 올라왔을 뿐이지, 다른 종목군들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여전히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오늘 로봇주에서 좀 치고 가는 쪽은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TXR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국 PIM, 그리고 말씀해주신 로보로보 같은 것들. 로보로보는 신규 상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간 유명했었던 쪽이 아니어서 지금 좀 고민되거든요. 추가 시세 후보군으로 살펴볼 수 있는 쪽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강했었던 종목군이고 여전히 좀 강하게 보이는 종목까지 있어서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뭐 이제 사실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지난 2월달, 3월달에 강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강했던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주들, 그러니까 좀 생소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다만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었을 때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차례 지금 뭐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최근에 또 급등을 굉장히 잘합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춘 종목군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번에 꼽아왔던 종목군들은 지난 2월, 3월, 1월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인데, 그때 왜 강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들, 혹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혹은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차지를 하고 있고 대기업들과 얼마만큼의 협업을 하는지,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접근을 하실 때는 그래 스토리가 좀 탄탄한 기업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이젠 RMN, 발음이 어렵네요. RMN인데
이 기업도 최근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요. 결국 로봇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휴머노이드 시장이라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액추에이터 쪽에서의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게 콜로봇이라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도 뭐 네이버라든지 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함께 협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주 초반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미증시도 올라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1,420원대 초반까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까지는 현물 쪽에서는 매도 우위입니다. 다만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오늘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탄력적이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쪽이 더 강했습니다. 0.87% 올라가면서 2,470선 그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710선을 상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이탈하고 있다라는 건 아쉽긴 합니다. 오늘도 1,000억 원 넘게 매물 출회했고요. 개인들도 오늘 1,4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1,700억 원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규모 자체는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강하게 오른 종목들,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보면서 섹터에 대한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보시는 것처럼 IT 투톱이 모두 다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머지 자동차 쪽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 소폭 상승으로 마감됐고 한미반도체는 0.44% 정도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HPSP나 DB하이텍 같은 종목들도 상승불을 소폭이지만 켰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좀 갈리는 분위기인데요. 삼성 SDI는 2% 넘게 올라갔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엔캠도 오늘 5% 가까운 강세 확인이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움직임 확인이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알테오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쉬어갔지만 HLB와 삼천당 제약 그리고 시젠 같은 종목들은 올라갔고요. 루니과 파마리서치 소폭 상승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물량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 추가 관세 면제를 좀 시사를 한 가운데 또 기대감도 한층 더 커졌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하신이나 뭐 SL 같은 종목들도 한숨을 돌리면서 시세가 크게 나오긴 했지만 오름폭을 많이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성차 업체들 미국 증시에서도 GM이나 포드 같은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3에서 4%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증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이슈에 있는 금융주들도 강한 모습 확인됐고요. 오늘 조선해운 쪽에서는 HD 현대중공업 상승불을 켰고 현대글로비스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AI 쪽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공약으로 나오는 가운데 전력 설비 쪽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전선주와 함께 갔는데 대표주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도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식품주에 대해서도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다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로봇 관련주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전해지는 가운데 로봇주 쪽으로도 시세가 좀 이어졌었고요.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그동안 잘 갔었던 한화그룹주는 살짝 쉬어갔지만 한미 달 탐사와 관련된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56,600원 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딱 보시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는 게 LNG 프로젝트 수혜주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곧 화산 회의가 열릴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도 동양철관이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넥스틸 같은 종목들도 장중에 그 변동성도 컸습니다. 오늘 8% 정도 강세로 마감됐고 하이스틸은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휴스틸 같은 종목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동방도 15%대 급등으로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IT 투톱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동양철관이 되겠고요. 넥스틸과 하이스틸까지 확인할 수 있겠고 한화그룹주는 살짝이지만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완성차 업체들도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계속 주목받고 있는 창투사 관련주 DSC 인베스트먼트가 1위를 차지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 로보로보와 휴림로봇 두 자릿수 급등세가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시면 한택이 1위 차지하고 있고요. TXR 로보틱스부터 해서 펩트론 같은 종목들 다양한 섹터들이 좀 올라와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ABL 바이오도 최근에 강세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정확하게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쪽이 어디지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이미 올라온 쪽이 많습니다. 산업재단 같은 경우는. 근데 정책주는 이제 순환을 계속해서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챙겨와 주신 내일장 빅피처 이쪽 섹터에 주목해보자 있어서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략 섹터 열어봅니다. 알래스카 LNG. 맞아요. 팀장님. 확실한 재료인 건 압니다. 오늘 하이스틸이 결국엔 상한가로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다고 옛날처럼 우르르 간 건 아니어서 이제부터는 종목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철강 종목군들만 잘 움직입니다. 현재 뭐 동양철강이라든지 혹은 넥스틸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하나 다만 최근에 대한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강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밀리다가 오히려 좀 이제 매물대를 빼앗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에 저는 지금 철강 관련 종목군들은 현재 투자를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하는 단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LNG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았고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테마는 맞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움직였을 때 철강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가장 대장으로 진행하고 있는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봉도 그렇고 월봉도 그렇고 좀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LNG라는 확실한 재료가 있다면 현재 너무 고점이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LNG에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군들을 또 주목을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은 수급이냐 혹은 펀더멘털이냐를 구분지어서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주가의 위치가 낮은 펀더멘털이 괜찮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한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입장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료를 안고 펀더까지 좀 충족시키는 종목으로 압축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LNG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협상 모멘텀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펀더 쪽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런 관점하에서 탑픽 종목 열어볼 텐데요. 어딜까요? 조선기자재와도 엮어갈 수 있는 피팅 쪽이군요. 결국 지금 LNG 이제 미국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면 LNG 운반선과 피팅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기자재 쪽에서 가장 탄력도를 보여줬던 과거의 기업이 태광과 성광밴드였습니다. 네. 기존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태광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성광밴드가 먼저 움직인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발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태광이
좀 접근하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태광도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결국 올해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3천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LNG 쪽에 대한 비중이 6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LNG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혹은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펀더멘털을 보고 수급적으로 조금 더 탄탄한 기업인 태광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현재 접근하실 때 시초가에 접근하셔도 좋긴 한데요. 내가 분할적으로 접근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2,3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열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 26,000원 라인대를 우선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를 좀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 라인대 상단이 열릴 필요가 있다는 점들 그리고 손절가는 21,500원 라인대로 21선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유 있게 매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급하지 않게 태광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전략 받아봅니다. 메가MD 궁금해지는데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 맞춤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계속해서 트레이딩 가능으로 볼까요? 이제 언제나 정책 쪽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긴 한데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의 포인트, 익절에 대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25,500원 라인대를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드릴 거고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겼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정책을 보게 된다면 AI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혹은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꼭 잘 챙겨가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